뭐 하고 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라고. 한국에서 다 표시되더라고요. 편하게 저도 하게 됐어요. 어떡해. 나다. 안녕하세요, 엘라예요. 오늘은 저는 한국 와서 불편했던 점과 진짜 신기했던 점들 말하려고 해요. 2015년에 한국에 처음으로 여행 왔는데 솔직히 처음에 불편했던 점보다 놀랬던 점이나 신기했던 점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많아서 먼저 불편한 점들부터 말하려고 해요. 첫 번째 불편했던 점은 은행 인증서예요. 저는 카드를 만들고 모바일 뱅킹을 하고 싶어서 은행에 갔는데 그걸 사용하려면 어떤 인증서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 인증서를 받으려면 저에게 그냥 어떤 카드를 주고 그냥 집에 가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게 사실 제가 한국인도 아니고 그 카드도 대체 뭔지 모르고 그 인증서도 대체 뭔지 모르면서 어떻게 인증서를 받지? 그런 생각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해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결국엔 그냥 고생하지 말고 한국 친구에게 부탁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했는데 궁금해서 그 친구가 그 인증서를 대체 어떻게 받는지 그냥 봤는데 그냥 보니까 뭐 하고 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일단 먼저 핸드폰으로 그게 받는 게 안 됐고 컴퓨터로 해봤는데 거기 어떤 복잡한 프로그램들 계속 설치해야 돼요. 컴퓨터에다가. 그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 다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지우려면 또 안 지워져요. 결국엔 컴퓨터로 됐는데 핸드폰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핸드폰이 제일 중요한데 컴퓨터로만 되면 어떡해요. 친구 덕분에 다행히 문제가 해결됐는데 제가 그때 계속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사실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인증서는 왜 필요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없으면은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한테 돈 보낼 수도 없고 온라인 쇼핑도 못하고 러시아는 다 쉽게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핸드폰으로 모바일 뱅킹에 일단 가입부터 하는 게 간단하고 러시아에서 은행 가서 거기 직원이 다 해줘요. 처음으로 그 인증서 같은 거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몰라요. 왜냐면 은행에서 만약에 온라인 뱅킹을 사용하고 싶다 하면 직원이 그냥 은행 컴퓨터로 같이 해줘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비밀번호를 직원이 모르게 알아서 바꿔서 그래서 그 다음에 써도 돼요. 인증서 말고 또 은행에 불편한 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게 러시아에서 어플로 들어가서 계좌번호 아니라 카드번호 쓰고 보내려고 하는 금액을 쓰고 보내기 끝이거든요. 아니면 온라인 쇼핑이면 카드 밑에 세 숫자 있잖아요. 그 숫자를 인증하면 돼요. 근데 한국에서 이게 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일단 다른 사람한테 돈을 보낼 때 그 은행에서 주는 카드도 필요해요. 보안카드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어떤 번호의 앞 2자리, 뒷 2자리 써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그게 오히려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돈 보안을 위해서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라고. 두 번째 불편했던 점은 핸드폰 사는 것.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한국 유심도 그리고 한국 핸드폰 할부로 사볼까 아니면 어떻게든 사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일단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로 할부는 할 순 없는데 그래도 나중에 다른 비자 받을지도 모르니까 할부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제가 가지고 싶은 핸드폰이 있는데 그냥 이 핸드폰을 요금제랑 할부비랑 어떻게 되는지 다 물어봤는데 가게 사장님이 할부로 하면 요금제로 좀 더 비싼 거 쓰면은 할인이 된다. 그래서 할인이 되면은 가격이 좀 더 싸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요금제 비싼 걸로 하고 그래서 기계 가격이 싸지니까 금액이 커져요. 그러면 그게 뭔 할인이에요? 할인이면 전 금액이 작아져야 되잖아요. 할인이 들어가니까. 할인은 기계 할부에만 들어가는데 요금제 금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전 금액이 오히려 커져요. 할인이 아니라 더 비싸게 된 거잖아요. 그럼 할인 필요 없는데 왜 할인이라고 부르지? 내가 그냥 외국인으로서 그렇게 복잡하게 느낀 건지 아니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할부하는 게 복잡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거기 댓글에 알려주세요. 세 번째 불편했던 점은 약간 신기했던 점과 불편했던 점과 같이 말하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처음으로 왔었을 때 그냥 길거리 걷다가 뭐 음료수 마시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음료수 다 마셔서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통이 없어요. 어디다가 버려야 돼요? 한국에서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이 정말 아직까지 신기해요. 사람들이 쓰레기통이 없는데 어떻게 쓰레기를 밖에다가 안 버리지? 러시아에서 쓰레기통이 엄청 많아도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쓰레기를 이렇게 그냥 손에 들고 다녔거나 아니면 큰 쓰레기통 있잖아요. 더러운 쓰레기통을 제 손으로 이렇게 열어서 그냥 버렸어요. 다른 쓰레기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라도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쓰레기 봉투 같은 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곳으로 쓰레기 봉투를 남기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쓰레기 봉투 앞에서 쓰레기를 두고 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거 거기 두고 갔었죠. 약간 쓰레기통 대신 쓰레기 봉투 있는 곳.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법이랑 관련돼 있어서 쓰레기통이 없어졌다는 이유는 쓰레기 봉투를 돈을 내서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싫어서 복잡하고 아마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없앴다고 들었어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당연히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도 아직까지 저에게 신기하고 놀랐던 점들이 당연히 있는 거죠. 첫 번째로 한국 와서 놀랬던 점은 골목길 문화였어요. 러시아에서 골목길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한국은 땅이 산이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니까 길도 좁고 그래서 골목이 생긴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런 골목길이 사실 그냥 길이 아니잖아요. 거기 포장마차 같은 것도 많고 쇼핑도 할 때도 많고 재밌고 음악도 크게 나와서 처음에 너무 신기해서 러시아에서 이런 곳이 없거든요. 러시아에서 놀러 가면은 그냥 시내 가거나 거기 길이 크고 음악이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아요. 만약에 카페 가거나 클럽에 가면은 음악이 크게 나오지만 길거리에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음악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것이 포장마차죠. 한국 안 가본 사람들이 진짜 제일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그 포장마차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이에요. 떡볶이, 핫도그 이런 거 진짜 신기하잖아요. 다른 동양 나라들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다른 나라도 골목길 문화 같은 거 있을 텐데 한국이랑 100%로 똑같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러시아에서 골목길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말하는 러시아는 중간 쪽에 있는 시베리아 쪽이나 유럽, 모스크바 쪽이나 그런 데 말하는데 한국인들이 여행으로 자주 가는 러시아 도시는 블라디보스톡이잖아요. 블라디보스톡은 골목길이 있어서 한국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블라디보스톡 쪽에 있는 땅이 러시아 땅이랑 제일 늦게 편입됐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은 다른 러시아 땅이랑 느낌이랑 분위기 진짜 조금 달라요. 당연히 블라디보스톡 골목길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음악이 크게 나오지도 않고 포장마차 같은 것도 없는데 그 골목이라는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러시아 사람으로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여행 갔을 때 뭔가 다른 나라로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이게 한국인지 러시아인지 구분이 잘 안 됐었어요. 한국도 아닌데 러시아도 같지 않고 그게 뭘까? 그런 생각했어요. 다음 신기했던 점은 대중교통이에요. 진짜로 너무 신기했던 것이 지하철보다 버스에서도 와이파이 있는 것이에요. 지하철은 러시아에서도 와이파이 있는 지하철도 있고 없는 지하철도 있지만 버스에서 와이파이 있는 곳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버스 와이파이가 안 좋다고 느리다고 하지만 제 생각엔 공용 와이파이로서 아주 만족해요. 그리고 또 지하철 얘기하자면 지하철에서 그 시간표 있잖아요. 거기 지하철 언제 올 건지 러시아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전광판에 다 표시되더라고요. 거기 심지어 귀엽게 이거 지하철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표시되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놀랬던 점은 한국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혼잣말하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도 집에서 혼잣말을 하긴 하지만 밖에서 하면 약간 미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진짜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노래도 부르더라고요. 편하게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른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막 버스 타거나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진짜 혼잣말을 해요. 야 이거 왜 이럴까 막 이렇게 진짜 혼잣말을 해요. 처음에는 제가 그거 보고 진짜 그 사람 정상인지 뭔지 잘 구분이 안 됐는데 지금 웃긴 게 저도 이제 막 길거리 다니면서 노래 부른 것뿐만 아니라 진짜 저도 혼잣말 하게 됐어요. 어떡해. 저도 막 어디 가고 있는데 그냥 오늘 진짜 피곤했다. 이거 해야 됐는데 그냥 속으로 말한 게 아니라 진짜 말하고 있다니까요. 어떡해. 지금까지 한국에서 불편했던 점과 신기했던 점을 소개해봤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봐요.